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끝이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에서 161석,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로 14석, 총 의석수 175석 압승을 거뒀죠. 국민의힘은 지역구 90, 비례대표 국민의 미래가 18, 총 108석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22대 총선 결산 2024 국민의 선택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릴게요. 도로공사의 김정희 씨. 네,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에 나들이 차량이 많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길이 많이 혼잡한데요. 현재 가장 어려운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총 정체 길이가 무려 72km인데 충청권인 북천안에서 남이분기점 사이로만 한 번에 47km나 버겁고 35번 중부선 남이 방향은 경기권에선 호법에서 남이천 사이, 충청권에선 오창에서 남이분기점 사이 지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충청권 내에서는 251번 호남지선도 정체가 길어서 회덕분기점과 유성나들목 사이로 11km 구간 답답하고요.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쪽도 풍세요금소와 정안휴게소 사이로 22km가량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15번 서해안선 목포 쪽은 경기권을 빠져나가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발안에서 서해대교까지 17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경기권에선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 정체가 남양주요금소부터 서종까지 이어지고 50번 영동선 인천 쪽 둔대에서 부곡, 신갈에서 양지터널 사이 정체를 지나고 나면 강원권인 원주분기점 부근에서 6km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총선 결산 기획 2024 국민의 선택. 2024 국민의 선택 특별기획으로 각 지역 총선 결과 정보 지역구의 당선인들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최남단인 제주도부터 시작해볼까요? 미디어 제주의 김형훈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형훈입니다. 제주도에 3개 선거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예상대로인가요? 예, 좀 싱겁게 끝난 면이 좀 있고요. 제주시 갑하고 제주시 을 선거구는 당연히 민주당이 가져갈 걸로 일찌감치 예상이 됐고, 서귀포는 국민의힘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좀 접전이 좀 되기도 했고, 개최하면서요. 예. 그런데 예상대로 유권자 선택은 역시 민주당이었습니다. 제주의 그 지역 이슈로는 제2공항 설치 찬반 논란이 뜨겁잖아요. 이번에 네. 이 총선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까? 제2공항이 지역 최대 이슈인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그게 표로 연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미디어 제주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후보별 지지뿐만 아니라 이슈에 대해서도 물어봤거든요. 특히 제2공항 추진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걸 한번 여론조사 물어보니까 예. 반대가 처음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론조사를 진행해 보니까 이제 찬반이 딱 절반이었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찬성 쪽 의견이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아니 제2공항 찬성 비율이 높아졌다면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유리한 건데 근데 표가 되지 않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제2공항이 지역의 최대 이슈인 건 분명한데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데 보니까 다른 여론이 좀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뭐죠? 저희가 두 번째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제주 혈안 중 1순위가 무엇인가 요걸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물음에 압도적으로 답한 게 뭐냐면은 물가 안정 및 민생 경제 회복이었거든요. 예. 제2공항 추진이 이렇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도민들이 경제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가가 비싸고 제주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이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가 새고 있다. 도민들이 이제 거기에 투표했고, 저도 마트에 가면 굉장히 채소 이렇게 잡기가 굉장히 불편할 정도거든요. 예. 또 제주도는 특히 관광이 경제의 주요 버팀목인데 여기저기서 관광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가정 경제도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임금도 오르지 않으면서 이번 정권 심판 바람이 제주에서도 분 것 같습니다. 네, 후보별 득표율은 지난 총선에 비해 어때요? 민주당 후보 득표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더 높아졌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하고 이제 비슷한데요. 제주시는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제주시 을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가 64.5였고 제주시 갑 민주당 후보가 62.8%인데 예. 해방 이후 제주에서 치러진 총선 가운데 이번 민주당 후보 득표율이 전체 3위하고 4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정권 심판론에다가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이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주 날씨 요새는 어때요? 그동안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오고 또 이번 주에도 오고 또 내일도 그래요? 돼 있거든요. 예. 특히 제주에는 이제 문중교로 묘제를 굉장히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묘제, 그렇죠. 네네. 이 조상 묘에서 한꺼번에 제를 올리는데 4월 청명과 한식이 든 주말에 이렇게 문중별 묘제를 많이 하고 또 예. 저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음력 기준으로 3월 첫째 주 일요일에 묘제를 하는데 바로 내일입니다. 예. 근데 내일 비가 온다고 돼가지고 그래요. 제발 비가 안 왔으면 합니다. 비가 자주 오면 관광에도 안 좋죠, 그죠? 맞습니다. 네. 미디어 제주 김영웅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주 지역의 당선자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입니다. 이번에 제주 을에서 초선 당선이 된 문대림 당선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대림입니다. 예, 축하드리고 당선 소감 한마디 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제주시 갑입니다. 제주 갑입니까? 네네. 큰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네네. 예. 예, 우선 그 제주시 갑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예. 보답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말로만 서민이 아니라 서민의 애환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그리고 현장의 정치 꼭 성과를 내는 정치로서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예. 현장의 정치로 성과를 낸다. 이 지역구에서 최대 공약이 뭐였습니까? 저희가 이제 민생 경제에 관한 얘기였고요. 사실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힘들지만 제주가 더 힘듭니다. 자영업 비율이 전국 평균의 한 10% 이상 상회하는 곳이 제주도이고요. 예. 좀 전에 그 관광 얘기도 나오시던데 관광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민주당이 공약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 그리고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 그리고 어쨌든 소비 진작을 시켜야 되니까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예, 이런 것들을 1호 공약으로 해서 아마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긍정적으로 좀 판단해 준 측면도 있습니다. 예. 이번 총선 결과 이제 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의 참패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네네. 지역 정치가 아닌 중앙 정치 차원에서는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신가요? 네, 어쨌든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게 이번 선거로 나타났고요. 저는 그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그 민주주의 대원칙을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야당성을 발휘해서 또는 투쟁성을 발휘해서 확인시키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후보 시절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 이게 이제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해야 되는데 대통령 일가만 피해가는, 비껴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꿔야만 민생 문제가 빨리 풀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 국정 기조를 바꿔내는 일도 좀 선두에 서서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일가만 피해간다는 얘기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 꼭 필요하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용산 대통령실 개편 잘 할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번 선거 결과가 국민들이 준엄한 명령이고 그것을 받아 안아야 된다. 받아 안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나름의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못하면 안 되죠. 잘해야 되겠죠.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비 안 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제주도로 관광 오셨으면 합니다. 예, 근데 또 내일 비 온대잖아요. 내일도 안 올 것 같습니다. 제주 가배 문대림 당선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총선 결산 기획 2024 국민의 선택. 이번엔 호남 지역입니다. 뉴스원의 박준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전북 모두 민주당 압승이죠? 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제 여권, 야권, 심장부답게 이제 광주, 전남, 전북 모두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 이렇게 28석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광주 전남은 4년 전인 21대 총선에 이어 2회 연속 전석 석권이고요. 예. 그리고 2004년 17대 총선부터 지금까지 20년간 민주당 후보가 광주 전남에서 2회 연속 18석을 차지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전북은 4년 전에는 무소속 후보 한 명이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가 모두 싹쓸이 됐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번에 오래간만에 호남 지역 전 지역구에 후보자를 냈습니다만 성과를 못 냈죠. 그렇습니다. 이제 16년 만에 광주, 전남, 전북 2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내면서 좀 야심찬 도전을 했는데요. 이제 민주당이 일당 독점 스타파를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정권 심판론에 막히면서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후보들 평균 득표율도 이제 광주는 8.0%, 전남 9.1%, 전북 12.6%였는데 전체 평균은 10%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광주, 전남, 전북에서 얻은 평균이 12.8%인데 이 당시 그 득표율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의 현역 의원은 대폭 교체됐죠? 네, 대대적인 지금 현역 물갈이가 이루어졌는데요. 광주는 8개 선거구 중에서 7곳, 그리고 전남은 10개 선거구 중에서 5곳, 그리고 전북은 10개 선거구 중에서 4곳에서 현역 의원이 교체가 됐습니다. 광주, 전남 합치면은 18개 중 12곳이니까 66% 교체율이고요. 전북은 40%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광주가 좀 많이 교체돼가지고 8곳 중에서 7명이 교체가 됐는데 또 모두 다 초선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남아있는 현역 의원이 광산구의 민영배 의원인데, 예. 민영배 의원만 유일하게 이제 재선 의원으로 남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서 이제 앞으로 중앙정치에 지역의 목소리를 좀 내야 하는 이런 무게감을 지게 됐습니다. 바로 그 민영배 의원은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랑 맞붙어서 관심을 모았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 민주당에서 4선 국회의원에 전남도지사를 지냈고 국무총리 또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호남의 대표적인 거물급 정치인인데요.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당해서 민영배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산구 을 선거구가 전국적인 관심적으로 떠올랐는데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현 체제의 민주당을 가짜 민주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의 민주당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 그래서 민주 세력을 재건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창당하면서 이제 출마를 했는데, 근데 이제 민영배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광주에서 맨 먼저 이재명 지지를 선언을 했고, 그리고 또 검찰 수사권 정상화 전국에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탈당했다가 복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랬죠. 이제 여기도 그 민영배 의원도 이제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명 대 반명 간의 구도로 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과는 민영배 후보의 압승이었습니다. 이 이낙연 후보는 득표율 13.84%에 그쳤고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후보의 좀 냉랭한 민심을 확인한 결과였는데 15% 이상 얻어야 선거부터 18% 보전을 받는데 지금 15%가 안 돼서 50%만 받게 됐고, 그리고 향후 정치적인 입지 기반도 굉장히 좁아져서 혁명 자체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했는데 역시 고배를 마셨죠?
네, 지금 전당대회 동봉투 의혹으로 서울구치소에 소감돼 있는데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이제 법원에 보석 신청도 했는데 이걸 이제 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유권자를 직접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조건 속에 부인과 아들, 딸 등 가족들이 대신 선거를 치렀는데 17.38%를 얻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송 대표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5선 의원의 인천시장 또 민주당 대표까지 역임을 했는데 앞으로 지금 광주에서 계속 정치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전남 지역에서는 올드보이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또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전 의원 출마했는데 희비가 엇갈렸죠. 네, 노장은 죽지 않는다.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동안 목포에서만 3선을 했고요. 이번에 목포 대신 고향이 있는 전남 해남안도 진도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를 했습니다. 네, 전체 득표수 10만 8천여 표 중에 7만 8,300여 표를 얻어서 득표율 92.35%로 당선이 됐습니다. 전국 최고 득표율 당선을 기록을 했고요. 92.35.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당대표를 지냈고 박근혜 후 복심으로 불렸던 이정현 전 대표. 이분도 이제 그 대표적인 지역주의 타파 인물로 꼽히는데 이 전 대표는 이번에 고향인 그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권향엽 후보에게 밀렸고요. 이 전 대표의 득표율은 23.66%, 권향엽 당선인은 70.09%였습니다. 바로 그 권향엽 당선인이 44년 만에 나온 전남의 첫 여성 국회의원? 네네, 맞습니다. 1948년 첫 국회의원 선거 이후 지금까지 전남 지역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8대와 9대, 10대 3선을 역임한 1971년부터 81년까지 3선 역임한 신민당의 김윤덕 의원이 이제 유일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권향엽 당선인은 1978년 이후 44년 만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지역구 여성 의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 당선되기까지 과정도 순탄치 않았는데 정면 돌파를 하면서 이 사천 논란을 정면 돌파하면서 그 단수공천 철회하고 경선을 요구해서 정면 돌파했고요. 그리고 본선에서도 이렇게 이정현 후보를 거물급인 이정현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뉴스원의 박준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호남 지역 당선자 가운데 아까도 소개해드렸죠. 광주 광산을의 이 민형배 의원, 민형배 당선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호남의 거물 이낙연 전 대표를 꺾었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 압승을 거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압승을 거둔 게 아니고 이번 그 이재명 대표가 그러셨잖아요. 국민이 승리했다라고 그랬는데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네요. 이낙연 전 대표 현재 새로운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 정서하고 맞지 않았던 거죠. 주권자들이 지금 이번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 표현을 하자면 타겟팅을 잘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정권 심판하자고 그러는데 뜬금없이 민주당 심판을 들고 나왔으니 이게 엇박자가 확실히 난 거죠.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표가 이낙연 후보 쪽은 덜 나오고 저는 좀 더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천 파동 등등 잡음이 일부 있었지만 그래도 정권 심판이 최우선이다. 여기에 똘똘 뭉쳤다 이 말이군요. 예, 그건 물론이고요. 정권 지금 공천 파동이라고 그러셨고 그분은 아예 공천 학살이라는 평가 있으셨어요. 호남 중진들에 대한 공천 학살이라는 평가 있으셨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억지 프레임이죠. 공천 학살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대부분 그분들이 경선 과정에서 아까 그 박준배 기자도 경선형 물갈이라고 그랬는데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게 시민들과 당원들이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천 학살의 주체가 시민과 당원이 되는데 그건 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아마 그런 데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광주만 해도 우리 민형배 의원 빼고 나머지 7명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곳도 뭐 전략 공천을 하거나 단수 공천한 것이 없고 경선이었고. 모두 경선을 거쳤죠. 그러니까 그건 시민들의 선택이죠. 그리고 이 낙천된 분들 가운데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하거나 이런 분도 없었고. 낙천된 중에는 없죠. 낙천된 분 중에는 없고 아예 그냥 컷오프 당한 분 중에는 한 분이 있었죠. 네. 그런데 아무튼 7명이 싹 물갈이가 됐는데 전원 시민들의 심판을 지지를 받았다.
이것이 민심을 말해준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거구에서 다른 당을 정해 없고 이제 다른 당의 이름으로 나오긴 했지만 예. 이미 민주당 내에서 정권 심판에 대한 의지가 시민들의 의지가 강했고 예. 그거를 외면하고 민주당을 심판하자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지지를 못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 지역에 물갈이된 분들 보니까 기존에는 뭐 학생 운동권 출신들 이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바뀐 분들은 이 고위 관료 출신, 검사장 출신 이런 분들이 많이 됐고 그래서 평균 재산액도 굉장히 올라갔다 이런 보도가 많던데요. 재산액이 올라간 건 뭐 사실인데요. 예. 이게 시민들의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분들이 꼭 그 이전에 비해서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경선 때부터 시민들의 선택, 당원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분들이 그렇게 한 데는 이 정권 심판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그런 예. 판단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걸 자꾸 뭐 알겠습니다. 운동권이 뭐 기득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꼭 또 하나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조국 네. 혁신당이 비례대표 득표에서 전국적으로 큰 돌풍을 일으켰는데 특히나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비례대표 득표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지 않습니까? 거의 50%에 육박을 했죠. 그건 뭘 의미한다고 보세요? 그거는 민주당에게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의미가 정당 차원에서 보면 이 국민의힘에게는 거의 사망 선고에 가깝고 예. 민주당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준 거거든요. 마지막 기회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행태가 그렇게 미덥지는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을 이를테면 보완제 역할을 해줄 국힘 쪽으로 조국 혁신당 쪽으로 조국 혁신당 쪽으로 이 표를 주면서 한편에서는 민주당에게 잘 좀 해봐 라는 경고 또 한편에서는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민주당이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을 좀 선도해봐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것은 사실은 정치하는 방식, 정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고쳐라, 다시 고민해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민주당한테도 약간의 회초리를 든 거다.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근래 뭐 그럼 이 다음에 민주당 대표를 누가 해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요즘 하시잖아요. 예. 잠깐 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게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예. 민주당 정당 운영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당의 주인이 정치인들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 그러니까 이른바 리더라고 지도자라고 얘기되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정치가 좌우되는 것, 정당 운영이 좌우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민과 당원들이 원하면 그 방향으로 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총선 후에 이 주권자 정치가 시작이 됐다. 이미 뭐 전에부터 그런 싹이 트긴 했지만요. 그래서 누가 이 새로운 정당 운영 방식에 적합한 거냐 이게 판단 기준이어야지. 이게 인물을 놓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저는 시민이나 국민들이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면 이재명 대표가 또 할 수 있는 거죠. 적합하다고. 그리고 또 호남 주민들이 전략적으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한테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다음 대선 후보로 조국 카드를 하나 만들어 두자 이런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전략적으로 오화가 아니고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A 아니면 B 이재명 아니면 뭐 조국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제는 아니고 보완제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포지셔닝을 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주 광산을 당선되신 민영배 의원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12시 34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박다효 씨. 네,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높아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겠고요. 춘천, 대전 28도, 광주, 대구 27도, 부산 23도, 제주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무려 30도까지 오르겠고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 새벽 수도권 등 서쪽에, 모레 아침부터 전국에 오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 최대 80mm가량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화요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그 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북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봄철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 씨입니다.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따뜻한 날씨에 오늘 고속도로 교통량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에서 540만 대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각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2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진천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또 대전 남부고속도로 서대전 쪽도 서대전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대구 부산 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청도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여파로 4km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총선 결산 기획 2024 국민의 선택. 이번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살펴봅니다. 부산일보의 이은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 결과는요? 네, 총 40개 지역구 가운데 국민의힘이 34석, 민주당이 5석, 진보당이 1석을 나눠 가졌는데요. 지역별로 보면은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17석, 민주당 1석, 울산에서 국민의힘이 4석, 민주당 1석, 진보당 1석, 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13석, 민주당 3석입니다. 지난 총선에 비교하면 민주당이 조금 줄어들었죠? 네, 4년 전에는 무소속으로 이제 복당한 김태우 의원까지 포함하면 국민의힘 전신 통합당이 33석, 민주당 7석이었는데 국민의힘이 1석 늘고 민주당이 2석 감소 있습니다. 네, 바로 그 관심이 쏠렸던 낙동강 벨트에서 희비가 엇갈린 거죠? 네, 민주당이 이번에는 의석 방어에 실패한 건데요. 21대 총선 당시에는 낙동강 벨트 지역구가 총 9개였는데 여기서 민주당은 5곳을 과반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10곳 중에 7곳을 탈환하면서 시비가 엇갈렸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압승이지만 PK 지역은 국민의힘이 조금 더 나아졌어요. 완전히 다른 결과죠? 이렇게 된 이유는요? 아무래도 막판 보수 결집이 절대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레이스 중반까지는 불경 민주당에서 체감하는 분위기가 정말 좋다. 흔히 자기들 말로 이제 PK도 뒤비진다면서 강하게 자신감을 내비쳐왔는데 또 실제로 여론조사나 각 시당 자체 조사에서도 옛날과 달리 약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쏟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막바지에 범야권 200석, 경망 등이 나오면서 정권 위기감이 커지자 보수가 강하게 결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보면은 부산 수영의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지만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투표 단일화가 이뤄진 사례가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보수 결집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낙동벨트 위주로 민주당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근데 직접 지원한 후보 11명 중에 9명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부산일보의 이은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부산 북을 지역에서 당선되신 박성훈 당선자, 해수부 차관 지내시고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지내셨는데 이번에 국회 초선 당선자가 됐습니다.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선 소감 한마디 하시죠. 박성훈입니다. 네, 박성훈 당선자. 당선 소감 한마디 하시면. 네,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유권자분들께서 저희 진정성과 열정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발전의 열망을 모아서 정말 낮은 자세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발전, 지역구에 어떤 최대 공약을 내고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교통하고 교육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요. 아마 화명에서 서면까지 연결하는 직결 도시철도를 건설하기로 했고요. 또 화명과 수정역 사이의 중간역 신설이라든지 또 북구라는 지역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 자녀분들이 정말로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명문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부산 지역은 과거보다 민주당 의석이 더 줄어들고 국민의힘이 뭐 거의 싹쓸이를 한 그런 결과 아닙니까? 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표심하고는 이 완전 엇갈리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래요. 뭐 북구만 하더라도 부산에서는 가장 험지로 불리는 곳이고요. 또 낙동강 벨트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집중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제기를 했고요. 예. 저는 인물 경쟁력과 지역 발전론으로 맞섰습니다. 제가 있는 북구 같은 경우는 밥은 전재수 의원 지역이고요. 예. 또 북을에 보면 전재수 의원의 본가가 있는 만덕 일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낙동강 벨트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정권 심판론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매우 큰 지역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막판으로 갈수록 유권자분들께서 인물 경쟁력과 그리고 지역 발전론에 많은 또 호응을 해주셨던 부분이 아마 전국적인 정권 심판론과는 다르게 이 PK 지역, 특히 낙동강 벨트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라고 하는 맞아요. 큰 공약에 있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떤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부산의 유권자분들이 크게 이 부분을 아마 감안하셔서 투표를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영남권 지역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영남일보의 서민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K 지역은 양 국민의힘 압승이죠? 네, 25개 선거구 모두를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고요. TK가 보수 텃받침을 재확인한 셈이 됐습니다. 그나마 최대 격전지는 어디입니까? 네, 경북에서는 경산이었고 대구에서는 중남구였습니다. 사실상 나머지 선거구는 일찌감치 국민의힘 후보들의 낙승이 예상됐었습니다. 가장 초접전을 벌인 경산의 경우에는 과거 친박 좌장이라고 불리면서 이 지역에서 내리 4선을 지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했고요. 예.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여성 청년 정치인이었던 조지현 후보를 단추 공천했었습니다. 선거전 초반에는 조 후보가 최 후보에게 인지도 등에서 뒤질 수밖에 없었고 또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앞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의힘 경북 선대위에서 조 후보 지지를 강력 호소했고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두 차례나 경산을 찾아서 힘을 실어주는 등의 움직임이 생겼고요. 특히 한 전 위원장은 무소속 후보에 대한 복당 불허 방침도 거듭 밝혔습니다. 결국 막판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했고요. 또 개표 당일 새벽까지 피말리는 초접전 끝에 1.16%포인트 차이로 조 후보가 이겼습니다. 경북 경산이고 그다음 대구 중남구는요? 네, 이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소 후보, 또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 또 무소속 도태우 후보가 3파전을 벌였는데요. 중남구는 당초 도태우 후보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지만 과거 5.18 관련 발언 논란 등으로 인해서 공천이 취소됐던 지역구입니다. 맞아요. 이후 전략공천으로 통일부 차관 출신 김기웅 후보가 왔고요. 이런 사연으로 선거전도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개표 결과 김기웅 후보가 57.91%의 득표율로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또 2위는 민주당 허소 후보, 3위는 도태우 후보였습니다. 네. 자, 완전히 국민의힘이 싹쓸이한 영남권 지역. 이번 선거 결과에서 TK 지역민들이 가장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지점은 뭡니까? 네, 중진 의원은 다수 배출됐다는 건데요. 네. 이번 총선을 통해서 3선 이상 중진은 9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주호영 대구 수성갑 의원은 6선 고지를 밟게 됐고 또 달서을의 윤재옥 원내대표와 또 서구의 김상훈 의원은 4선에 성공했습니다. 네. 또 3선 의원도 6명에 달합니다. 21대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은 대구에서는 3명이었고 경북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선 의원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당 지도부 또는 또 원내 주요 보직을 맡아서 중앙 정치권 전면에서 활동하고 또 지역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줄 거라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야 장벽 앞에서 각종 현안 해결 방법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고민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영남권의 중진 의원은 많아졌지만 또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그 영남권을 상징하는 대표를 만들거나 그러기도 또 어렵고 이게 이제 일종의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보겠군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였고요. 자, 이 최경환 후보를 꺾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의 젊은 여성 초선 당선자입니다. 경북 경산의 조지연 당선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지연입니다. 네, 거물을 꺾으셨네요. 네, 어려운 선거지만 열심히 또 뛰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당선 소감 한마디 하시면? 예, 우선 우리 경산 시민들께서 또 변화를 바라는 마음들 또 그런 민심들도 확인할 수 있었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늘 약속드렸는데 그 각오로 더 겸손하게 열심히 뛰겠다라는 각오입니다. 네, 처음부터 이 공천 받는 그 시점부터 보면 여론조사에서 뭐 거의 그냥 일방적으로 밀렸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우리 경산 시민들 구석구석을 사실 파고들면서 밑바닥을 많이 훑었는데 그래도 우리 윤석열 정부를 또 성공적으로 가길 바라는 또 지역의 어떤 민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보고 저 역시도 더 정말 힘을 늘려가면서 구석구석 누볐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새벽 1-2시 돼서야 결판이 났죠? 이제 2시 반 결판이 났습니다. 믿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2번이나 기사에도 나와 있던데 2번이나 당선된 거 맞나요? 뭐 그렇게 얘기를 또 되묻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저도 안 그래도 경산에서의 승리는 승리지만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결과들이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민심을 더 구석구석 챙기는 정당으로서 또 면모를 보여야 더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특히 30대 젊은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포부가 있다면? 제가 늘 우리 정치가 변해야 된다,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불체포 특권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속을 드리는 것들을 충분히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게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될 때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신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물 최경환 후보를 꺾어 화제가 된 경북 경산의 조지연 당선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충청 지역 소식 디트뉴스의 유소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트뉴스 유소라 기자입니다. 자,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충청 지역 총 28석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충청권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이렇게 4개 시도 합쳐서 총 28석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21석, 그리고 국민의힘이 6석, 새로운 미래가 1석을 각각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이 세종에서 이제 공천을 취소하면서 1석을 내줬지만 충남에서 선전하면서 지난 선거 20대 8보다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먼저 대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싹쓸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7석 전석을 석권했는데요. 이제 대전에서는 특히나 유성을이 화제인 지역구였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후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오선 중진 이상민의 수성이냐, 아니면 정치 신인 황정화의 탈환이냐를 두고 이제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황정화 후보가 무려 22%포인트 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연구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제 R&D 예산 삭감을 직격탄을 맞은 곳이기도 하고, 대전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여성 연구원을 내세운 민주당 전략이 좀 통했다고 보이고요. 현역 가운데는 이제 민주당에서 박범계, 장철민, 조승래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으로 당을 옮긴 황운하 의원이 비례대표 8번을 받아서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네, 세종 지역에서는 새로운 미래의 유일한 한석이 배출됐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민 이제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세종 갑 지역에서 유일한 한석을 챙겨갔습니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에 총 3차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이 아닌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최초인데요. 당초 3파전 양상이었으나 이제 민주당이 이영선 전 후보를 갭투기 의혹으로 공천 취소하면서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국민의힘 유재화 후보와는 13.87%포인트 차이가 벌어지긴 했지만 유재화 후보 득표율이 40% 넘었는데요. 그동안 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40% 넘은 게 처음인 만큼 유 후보가 나름 선전을 거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의 무효표가 5.5%로 이게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는 유독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의 공천 취소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공천 취소 때문에 새로운 미래가 한석과 만든 거죠. 자, 충남 지역 11석 가운데 민주당이 8석, 지난 6석하고 비교하면 더 좋은 성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공주부의 청양 그리고 아산 갑 지역 이렇게 두 지역을 더 가져가게 된 건데요. 특히 충남의 최대 격전지인 공주부의 청양에서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를 2전 3기 끝에 꺾었습니다. 두 후보의 표차는 불과 2,700여 표, 2.2%포인트로 정 후보 6선을 저지한 건데요. 네. 이 정진석 후보가 친윤 중진 의원이라는 점, 그리고 과거의 친일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었다는 점이 이번 정권 심판론과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제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보령서천, 장동혁, 서산태안, 성일종 의원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차 국회에 입성하면서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충북 지역 4대 4였는데 그 구조가 깨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충북은 지난 선거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대 3 이렇게 나왔었는데 중간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다시 4대 4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청주에서 4곳 그리고 진천, 증평, 음성 이렇게 1곳 모두 5곳을 가져가면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예. 이제 청주권에서는 현역을 누르고 올라온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국회에 입성을 했고요. 그 외 4곳은 이제 현역들이 강세였습니다. 때문에 청주권은 모두 초선 의원, 비청주권은 다선 의원들이 각각 가져갔습니다. 이제 양당의 양분 구조가 깨지긴 했지만 양당의 대결 구도는 두드러졌는데요. 8개 선거구 모두 1, 2간 표차가 평균 6%포인트 내외로 막까지 좀 경합을 한 곳이 많았습니다. 네. 자, 충청 지역 전체를 좀 묶어서 이번에 충청 민심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번 선거 역시 충청권은 전국 판세 추격판 그리고 민심 바로미터임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충청권 역시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줬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또 현재 충청권의 4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이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 모두 현재는 국힘 소속입니다. 그들이 현재까지 어떠한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 그리고 못한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과 함께 이 지방정부 심판론도 함께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중앙정부 심판론에 지방정부 심판론까지 합쳤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DT뉴스의 유소라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청 지역 당선인 가운데 대전 서구 을의 박범계 당선자 현 의원 그 4선 고지에 오르셨죠. 잠시 후 2부 시간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부 마치고요. 미옥이 부르는 평행선 잠깐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